유아인 강동원. 하나 둘 셋. 강동원. 하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왜 그거밖에 만들지 못했냐는 거죠. 아, 살아있다 스포주의. 살아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보지 마세요. 스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끝나고 한국 영화들 이제 속속들 개봉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좀비 영화. 네, 해시태그 살아있다. 이 영화와 이제 곧 개봉하는 반도가 둘 다 좀비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비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미 개봉도 했고 언론 시사회도 다녀왔고요. 반도는 아직 개봉을 안 했고 제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 언론 시사회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비교가 좀 공정하진 않을 순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아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였어요. 좀비 영화 하면 기대되는 그 고어물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가 표현하는 그 아파트라는 선택은 저는 탁월하다, 칭찬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있다의 배경은 한쪽은 복도, 한쪽은 베란다인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있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나의 공간도 있지만 바깥 공간도 같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가 출현할 때 외부와 내부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공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데는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다 세트장이라고 해요. 이 세트를 만드는데 무려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 해서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유아인 씨 연기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일반 좀비 영화들은 굉장히 다 막 엄청 전사잖아요. 막 부시고 때리고 총 쏘고. 근데 유아인은 굉장히 나 같아요. 하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좀비 정말 출연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초반의 몰입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영화잖아요. 주인공인 캐릭터가 좀 헤쳐나가야 하는 게 있는데 유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캐릭터로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더 이상은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던 찰나에 만나게 된 게 바로 박신혜. 뭐가 없어요. 그냥 유아인과 좀 다른 집안에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외에는 뭐가 없어요. 뭔가 여전사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굉장히 나약하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약한 두 명의 인물들이요 좀비랑 맞섭니다. 어떻게 맞섰냐고요? 그냥 달려가면서 그냥 때리고 부수고 발로 차고 그렇게 좀비를 피해가서 다른 아파트 8층까지 올라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나가서 했었어야죠. 아무런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설명이 없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영화 좋아요. 좋은데 적어도 좀비 영화로서 보여줘야 할 부분들이 기본이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라 저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K-좀비라는 이 연장선상에서 과연 살아있다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빨랫줄에 이렇게 겨우 달려있는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님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좀비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 저도 아직 언론 시사회를 못 다녀왔기 때문에 살아있다처럼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살아있다랑은 정말 정반대의 매력이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산행의 후속 작품이라고 해도 돼요. 4년 후 한국의 모습을 그린 건데 이게 사실상 이 부산행에 있었던 좀비가 출연했던 그 4년 후의 모습만 보여줄 그 세계관만 공존하는 것뿐이지 전편에 다른 것들이 공존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부산행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도를 보는 데는 강동원 씨를 보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살아있다는 배우 2명이 그걸 이끌어 나가거든요. 반면 반도는 강동원 씨를 비롯해서 좀 많은 인물들, 그러니까 앙상블이 중심이 되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좀 화려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요. 총이 대부분의 좀비를 죽이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싸움, 또 카체이싱 되게 기대해도 될 만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 걱정되는 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맛없는 짬뽕. 재료는 너무 좋아요. 막 다 좋은데 혹시나 맛없는 짬뽕이 되지 않을까. 재료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 부디 잘 나왔길 하는 바람. 또 이 좀비물의 핵심은 CG잖아요. 그쵸? 사실 CG가 죄송해요. 아무리 영화가 잘 만들었다고 해도 보는 시각 효과가 딱 떨어져요. 그쵸? 좀비물은 정말로 말해서 CG 때문에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 폐허화된 한국을 그리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부산행의 2배 이상에 다르는 1300컷의 CG가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CG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시사에 다녀와서 저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아있다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좀비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좀비는 뭐 물을 싫어한다라든지 반도에 나오는 좀비들은 빛에 취약하대요. 이런 과정 때문에 좀비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살아있다는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좀비도 특징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또 헤쳐나가는 보는 사람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물론 감독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생존할까가 집중했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성공적이라고 하겠지만 관객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만 보러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좀비와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그런 긴장감, 쫄깃함들을 원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사실 비교를 하자고 시작했는데 살아있다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살아있다 팬들. 유아인 강동원. 하나, 둘, 셋. 강동원. 유아 씨 죄송해요, 강동원. 이렇게 좀비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저도 아직 유튜브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찾아볼게요.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어떤 뒷이야기들이 있을지, 또 뒷이야기로서는 딱히 할 만한 얘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제가 제 기준에서 추천할 만한 내용들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 꼭 잘 보고 올게요.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제가 반도를 보고 왔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반도가 호평이 될지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알림,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볼게요. 강동원 씨가 멋있어서 반도를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틀 후에 언론 시사회를 다녀온 다음에 반도에 대해서 어떤 쓴 얘기들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살아있다는 그 좋은 배우들을 두고 그 좋은 아이템을 두고 그 좋은 세트들을 두고 왜 그거밖에 만들지 못했냐는 거죠. 저 처음으로 이렇게 막 독서를 해봐서 좀 두렵습니다. 네.